Police. What's going on? 5515th Street. What's going on there, ma'am? We have a kidnapping. Hurry, please. Explain to me what's going on, okay? There's a note left and our daughter's gone. 1996년 12월 26일 한 아이의 이름이 미국 전역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존 베넷 램지. 그날 아침 그 아이는 침대 위에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 램지 가족의 대저택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완벽해 보였던 가족, 기묘한 협박 편지, 그리고 훼손된 현장.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으로 남은 존 베넷 램지 살인 사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언론 광기, 수사 실수, 가족에 대한 의심이 얽힌 복잡한 미스터리입니다. 여기 인형보다 더 인형 같았던 소녀가 있습니다. 존 베넷 램지는 미국의 작은 공주라고 불렸습니다. 어린이 미인 대회 무대 위에서 늘 화려하게 웃었고 부유한 램지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콜로라도주 볼더의 부촌. 아빠 존 램지는 로키드 마틴 자회사의 CEO로 연매출 10억 달러를 올리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엄마 패시 램지는 미스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이날 가족은 지인들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쳤습니다. 밤 10시경 파티에서 돌아온 존 베넷은 차에서 잠이 들었고 아빠 존은 딸을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것이 존 베넷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2월 26일 새벽 5시 30분 커피를 마시러 1층 부엌으로 내려온 패시는 계단에서 알 수 없는 종이를 발견합니다. 무려 3장 분량의 긴 협박 편지를 읽은 그녀가 다급하게 911에 신고를 한 것이었죠. 아주 정성스럽게 쓰여진 3장의 편지. 램지 씨, 주의 깊게 들으세요. 우리는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소규모 외국 세력을 대표합니다. 현재 우리는 당신의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다면 우리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당신의 계좌에서 11만 8천 달러를 인출하세요. 내일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전화로 전달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내 지시를 어길 경우 즉시 당신의 딸을 처형할 것입니다. 경찰이나 FBI에게 이 상황을 알리면 당신 딸은 죽습니다. 머리 굴리지 말아요, 존. 다른 부자들도 많습니다. 빅토리 SBTC. 그리고 편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몸값 금액 11만 8천 달러.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유괴범의 협박 편지는 짧고 간결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너무 길고 너무 상세하며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으며 몸값 금액 역시 특이했습니다. 보통 10만 달러, 50만 달러 등 딱 떨어지는 숫자를 입력하는 게 일반적인데 해당 유괴범이 요구한 몸값은 너무도 구체적이었죠. 그런데 이 금액은 아빠 존 램지가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금액 11만 8,700달러와 일치하는 액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안에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납치범의 흔적은 단 한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수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단순한 유괴로만 판단을 하고 존 베넷 램지의 방만 봉쇄를 하였고 나머지 집안은 아무렇지 않게 놔둔 것이죠. 게다가 패시 램지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걱정한 친구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현장을 오염시켰습니다. 오후 1시 10분경 수색이 지지부진하자 형사는 존과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집을 살펴보자고 권유합니다. 존은 문득 무엇인가 떠올랐는지 곧장 지하실로 향했고 걸쇠로 잠겨있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나무 걸쇠로 잠겨있던 작은 창고방. 그 방은 몇 시간 전 담당 경찰이 문이 잠긴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어두운 창고방을 열고 들어가 아빠가 본 것은 하얀 담요로 덮인 작은 몸, 존 베넷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납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집안에 있었던 겁니다. 존은 오열하며 딸을 안고 1층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사학적으로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시신이 이동되면서 옷의 섬유, 바닥의 먼지, 범인의 흔적 등 결정적인 증거들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존 베넷의 입에 붙어있던 덕트 테이프도 떼내어버렸죠. 모든 증거가 손으로부터 벗어나 버렸습니다. 부검 결과 존 베넷은 두개골 골절과 질식 흔적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중 범죄를 시사하는 흔적, 그리고 성적 학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손상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존 베넷의 양손은 강한 매듭으로 뒤로 묶여 있었고 목에는 교수형 목줄 같은 형태의 도구로 감겨 있었습니다. 이 도구는 곧바로 목을 졸라 살해할 목적보다 통제를 하기 위함으로 추정됩니다. 손잡이는 지하실에 보관하던 미술용품 붓을 3조각으로 쪼개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범인은 외부에서 무기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집안의 물건을 이용해 살해 도구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데다가 가족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쓰여진 3장의 몸값 편지, 게다가 가족의 볼펜, 가족의 메모지, 가족의 책상 위에서 작성된 흔적까지. 이 지점에서 수사는 내부자 가능성을 강하게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사건 현장 부엌 식탁에는 우유와 파인애플이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존 베넷의 위장에서도 소화되지 않은 파인애플이 발견됐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충격적인 가설을 세우기도 합니다. 당시 9살이었던 친오빠 버크 램지. 평소 동생에게 쏠린 관심에 질투를 느끼던 버크가 야식을 먹던 중 존 베넷과 다투다 홧김에 손전등 또는 야구 배트로 머리를 가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부모가 아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 납치 살해를 당한 것처럼 꾸몄다는 가설, 그리고 암투병 중이던 존 베넷의 엄마가 질투심에 범죄를 저질렀다 등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죄 가설을 세우고 수사를 했던 것이죠. 이후 사건은 전국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는 마치 가족이 존 베넷을 죽인 것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미인 대회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스타성이 보이던 이쁜 6살 소녀, 딸을 성상품화하고 결국 살해했다? 언론의 좋은 먹이가 되었던 셈이죠.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심의 화살을 가족에게 향하도록 수사하는 경찰과 언론의 지속 보도로 인해 사람들은 램지 부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콜로라도주 볼더 담당형 살인다 아른트는 TV 인터뷰에서 범인의 눈빛을 바로 앞에서 보았다고 하죠. 바로 존 램지를 대놓고 용의자로 몰아간 것입니다. There's no doubt in my mind who killed Jean Benet. 당시 이와 같은 여론으로 인해 시민들은 가족들이 연기를 한다, 뻔뻔하다는 등 램지 부부가 범인이다 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현장 보존 실패와 담당 경찰들의 심증만으로 초기 수사부터 꼬이기 시작한 이 사건은 결국 30년 미제 사건이 됩니다. 랜섬 노트의 필적과 패시 램지의 필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단 5%만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불일치로 해당 편지는 가족이 쓴 것이 아니라고 밝혀집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약 20일 후 존 베넷의 손톱 그리고 속옷에서 채취한 DNA 검사 결과 가족 구성원들의 DNA와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가족은 혐의 없음으로 용의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신원 미상의 한 남성 DNA 증거가 발견되는데요. 6살 소녀의 속옷에서 낯선 남자의 DNA가 나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편 지검장에 의해 새롭게 투입된 루 스미트 형사는 램지 부부가 결백하다고 믿으며 처음부터 수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하죠. 지하실 창문으로 침입했을 가능성부터 수사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사건 당시 열려있던 창문 그리고 받침대로 사용한 흔적의 여행 가방 등 외부 침입의 흔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게다가 존 베넷의 얼굴과 등에 남겨져 있던 전기 충격기 자국, 이것을 바탕으로 침입자가 전기 충격기로 존 베넷을 기절시킨 이후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측합니다. 존 베넷의 부모 중 한 명이 범인이라면 굳이 아이를 지하실로 데려가기 위해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램지 부부를 용의자로 몰아가고 있던 볼더 담당 경찰 측은 루 스미트를 비난했고 실질적으로는 가족을 용의 선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미해결 사건은 담당자 마이클 케인의 주도하에 램지 부부를 기소하기 위한 대배심까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결국 불기소로 마무리되며 이들의 전략은 실패하게 되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실제로 일부 배심원들은 램지 부부에게 잘못이 있다고 기소한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불기소 결과가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외부 침입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몇 명의 유력 용의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DNA 불일치 그리고 알리바이 등으로 범인에서 제외됩니다. 2006년 8월 사건 발생 약 10년 후 존 베넷 사건의 범인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보도됩니다. 태국에서 체포된 이 남성은 존 마크 카. 존 베넷을 사랑했고 죽은 건 사고였다고 자백한 이 남성은 해당 범죄 사건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백을 했고 램지 가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존 카는 오후 5시쯤에 집으로 침입하여 밤새도록 그 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존 카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을 당시 램지 부부의 별장을 청소하러 오는 가정부가 카의 사진을 보고 지난 여름에 그 남자를 우리 차고에서 봤다면서 100% 확실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존 베넷이 살해당하기 전 여름 어떤 남자가 차고에 들어왔는데 이것저것 물어봤었다고 하죠. 결국 존 카가 범죄자일 확률이 커지기 시작했고
결정적 증거인 DNA 일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DNA 조사 결과 존 베넷 사건의 유력한 자백 용의자인 존 칸은 DNA 불일치로 풀려납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잘 알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가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DNA가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칸은 현재 태국에서 성전환을 통해 은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되죠. 여기서 DNA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집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훼손된 여러 가지 이유로 DNA 자체가 오염된 것이 아니냐라는 가설인데요. 채취한 DNA 자체가 불완전하다면 이것만으로 일치하는 범죄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용의자를 모두 다시 용의 선상에 올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06년 패시 램지는 암이 재발하여 난소암으로 투병 중 사망하였으며 존 램지는 재혼 후 여전히 딸을 살해한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초기 수사 실패, 여론몰이와 더불어 온갖 추측과 많은 용의자들이 오르고 내렸던 존 베넷 램지 미제 사건. 어느덧 사건 발생 30년째입니다. 최근에는 발전된 기술로 인해 많은 미제 사건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바라봅니다.